라고 나와 있죠? 취득시효를 한번 보셔요. 그 취득시효 24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취득시효는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면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요. 동산에는 장기하고 단기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점유 취득시효는 평온하고 공연하고 자주점유죠. 몇 년? 20년. 그 다음에 부동산 뭐죠? 등기부는요. 평온, 공연, 자주, 선의, 무과시를 몇 년? 10년. 그 다음에 동사는 일반 취득시효하고 단기가 있는데 일반은 자주, 평온, 공연 10년. 그 다음에 선임, 무과시 그러면 몇 년? 5년 이렇게. 그래서 동산하고 부동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는 뭐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는 알고 있어야 돼요. 10년은 뭐고 5년은 무엇인지. 5년은 선이 무과실에 있으면 5년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선이 무과실에 있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면 원칙적으로 취득시효는 점유 플러스 점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점유를 하니까 점유가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점유권은 점유는 하지만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안 되고요.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당권 있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안 되고요. 지역권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지만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가지고 취득시효로 인정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묘 기지권도 있고요. 분묘 기지권은 자주 점유란 말은 없지만, 알겠죠? 평온하고 공인하게 이렇게요. 그래서 20년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취득시효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취득시효의 대상은 뭐냐면 자기 소유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명의신탁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신탁자잖아요. 신탁자가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고 자기가 소유자로서 점유를요 20년 동안 점유를 하죠.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등기는 부동산 1등기죠. 등기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100평인데 만약 거기서 30평만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30평만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죠.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돼요. 등기는 부동산 1등기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이라고 됐죠. 잡종 재산이요. 우리가 이제 국유 재산은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죠. 하나는 행정 재산하고 하나는 잡종 재산, 일반 재산하고요. 그런데 행정 재산은 취득시효가 안 되고요. 일반 재산인 잡종 재산만 취득시효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 재산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등기를 하기 전에 일반 재산이 행정 재산으로 다시 편입이 돼버리죠. 그러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20년간 점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 재산에 편입되기 전에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공유 지분이죠.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취득시효 요건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렇게 쭉 돼 있죠. 지금부터 본다고. 그러면 보면 지금 취득시효 그래가지고 뭐 그 242페이지, 243페이지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뭐라고 써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자 이런 봐 어떻게 하느냐. 취득시효랑 상상 구조가 어떤 구조냐. 여기서 등기 있죠. 등기가 누가 붙어있냐. 갑으로 돼 있고 갑이 소유자이고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노량진에 있는 땅인데요. 이것은요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뭐라냐 점유를 해. 어떤 점유하냐? 자주 점유를 하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를 하죠. 그래서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로 해서 몇 년이다? 20년이다 이 말이죠. 20년을 하고 나서 뭘 한다? 등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년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렇게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을 앞으로 뭐를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를 해?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그럼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이것을 뭐라 하냐? 취득 시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소유권이 있죠. 이것을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취득 시효다, 시효 취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이 흘렀다 이 말이고 여기는 등기를 했더니 시간이 흘러서 등기를 했더니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취득 시효란 말하고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에서 보면은 그것을 별로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도 좀 이렇게 늦게 오시나요? 아 지금은 그때 와요? LED가 왔어요. LED가 왔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알겠죠? 자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점유가 있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요 항상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취득시효냐? 등기하고 점유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등기돼 있고 내가 점유하고 그럼 내가 소유자잖아요. 내가 이 땅을 30년간 점유했다 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30년간 점유해서 취득시효를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등기하고 소유자가 달라야 등기하고 점유가 달라야 돼.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점유는 의뢰해야 돼. 이런 관계가 항상 형성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남의 땅을 20년간 점유했다. 그래서 등기해달라고 했어. 갑이 가만히 있겠어요? 감이요 비밀 결사들을 조성을 해가지고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뭐죠? 그 증인들 다 포섭하고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돈 주고 증인 포섭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소송이 돼가지고 아무튼 끝난 거잖아요. 그 결론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해가지고 그것을 먹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등기가 갑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땅을 20년간 점유했다고 내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알겠죠? 내가 지금 이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런 보면 노량진이나 이런 여기도 보면 저 구석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곳이 많죠. 그럼 맨 처음에 땅이 이렇게 큰 땅이었을 거란 말이죠. 이 땅이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됐죠.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요 자기 자식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이만큼 자기가 땅 건물 짓고 여기는 이만큼 건물 짓고 자기가 짓고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에게 줬단 말이죠. 분할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어때요? 이 작은 아들이 서울로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건물을 팔고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 사람은 여기에 이렇게 경기가 있으니까 이 땅이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지금 갑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의리한 사람이 이걸 지금 사가지고 있죠. 알죠? 그리고 또 의리 또 이걸 또 병한테 또 팔고 병이 또 저한테 팔고 그런데 이제 좀 똑똑한 무가 하나 나타나죠. 무가 나타나서 땅을 사가지고 뭐죠? 건물을 지으려고 딱 측량을 했더니 이거 완전히 이거 다른 사람 앞으로 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등기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한테 등기를 해달라면 갑도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했을 거 아니에요. A가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딱 보니까 자기도 여기만 자기 건 줄 알았더니 전체가 또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확 돌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분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 한다? 이 사람이 뭐라 한다? 을이 병한테 팔고 병이 정한테 팔고 정이 뭐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점유를 아까 우리 승계한다고 그랬죠. 점유를 다 승계하니까 몇 년이다? 2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취득시효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의 것들이 보통인 것이고 그럼 어떻게 남의 땅에 갑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을요 을이 20년간 점유했다 해서 등기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며 사실 20년 동안에 그쪽을 한 번도 안 가봤다. 그것도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묻지마 투기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평창이라든가 이렇게 무슨 사건이 하나씩 있을 때 그러면 거기다 우리가 투기를 하는데 투기를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땅이 엉뚱한 땅이니까 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포기한 경우가 있죠. 그럼 그런 경우 어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자기 것이냐 마을 사람한테 팔고 그 사람도 또 농사 짓다가 등기부를 보통 안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요 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또 서울로 이사하면서 또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우리 땅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했더니 엉뚱한 사람이 여기다가 벼를 수확하고 있단 말이죠. 재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땅 사고 있는 사람이 환장을 노리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또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 나는 누구한테 샀고 그러니까 전부하면 몇 년이다? 20년이다. 그러니까 나는 취득시효를 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냥 내 땅이다 이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정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우리가 땅을 보면 자기가 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요 너무 쓸모가 없는 땅, 그러니까 남한테 속아서 땅은 산 땅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포기는 아니지만 그냥 포기하듯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요 20년 정도 지날 수 있고요. 내가 아버지의 땅이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 땅 우리 땅이다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자식들 끌고요 어떻게 하냐, 땅 팔릴 거면 일단 팔고 다른 거 못 파니까요 그 땅은 놔두고 그냥 서울로 이사 왔단 말이죠. 살고 가가지고 서울에서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요 그 어느덧 아버지는 사망하고 그다음에 그 자식들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그렇게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그 땅이 버려진 땅인 줄 알고 산 같은 데 있으면 개간을 하고 또 개간하고 또 팔고 사고 팔고 자기네끼리 또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소유자가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20년에 타인의 토지를 점유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랬을 때 갑으로 돼 있고 을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언제요? 여기 이제 90년에 이것을 기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을이요 여기서 몇 년이냐? 2010년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몇 년이 된다? 20년이 되죠. 20년이 되면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거든요.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런 말이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요.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의뢰한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점유를 뭐란다? 상실한다. 그러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16년이잖아요. 그런데 20년이 돼가지고 을이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이요 점유를 상실해. 그럼 오늘부터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20년이 딱 돼가지고 점유를 상실했다 해봐.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지났죠? 6년 지났죠? 몇 년만 있으면 4년만 있으면 등기를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할 때부터 10년이다. 만약에 여기요 시효 이익의 포기다. 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 이익을 포기한단 말은 20년이 지나가지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즉시로 소멸하는 것이죠. 등기 청구권이요. 그러면 시효 이익을 포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이거 아니고 좀 이따 나중에요. 뭐냐면 여기다가 또 비슷한 게 뭐냐면 20년 지나서 매수를 제의했다 이 말이죠. 매수 제의란 말이 무슨 말이죠? 20년이 지나가지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보통 깍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요. 어차피 소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을이 등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하려면 1심, 2심, 3심까지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려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요. 자기는 이제 농사도 못 짓고 둘이 처분건지 가처분하고 막 말뚝 받고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 차라리 을이 한 5년 정도 농사 못 짓는 거 수익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하고 그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그냥 매매했다가 하고 등기해 줄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걸 매수제의라고 그래. 이 매수제의를 했다 해서 시효 이익의 포기이다 아니다? 아니죠. 나 그냥 소송할 수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 힘드니까 그 돈 줄 테니까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 말이니까 여전히 무슨 점이다? 여전히 무슨 점요? 자주 점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을이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러면요 점유 개시시에 소급해가지고 소유자가 돼. 점유 개시시. 그러면 여기서 20년에 등기를 하죠. 그럼 언제요? 90년부터 소유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은요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그러면 임대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사람이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 90년부터 소유자니까 결국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월세를 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갑한테 반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이 사람이 여기다 또 건물을 건축했을 수 있죠. 이 건물을 철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을은요 이 갑이요 여기에서 A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면 은행한테요. 그런데 등기하기 전까지는 갑의 땅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2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고 보니까 언제부터? 처음부터 누구 땅이더라? 을의 땅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자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설정됐던 저당권이 있죠. 이런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등기 청구권 등기를 하면은 그러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아직 미등기다. 아직 미등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직 미등기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갑은 누구하고 똑같냐? 갑은 매도인하고 똑같고 매도인. 이 사람은 누구하고 똑같냐? 매수인하고 똑같아. 땅을 산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을이요 갑한테 잔금을 다 주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이제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것과 똑같은 게 바로 취득시효예요. 갑의 땅을 20년간 점유를 했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을이 갑에게 권리가 있고 갑은 을한테 의무가 있다. 매매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갑이 땅을 을한테 판 것과 똑같아. 팔고 돈 다 받았다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토지를 인도해 달라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해달라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토지 인도나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해 달라거나 이런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왜요? 토리어 갑은 을한테 뭐를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줘야 되죠.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도리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즘 최근에 자주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효이익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20년이 지나가지고 등기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효이익을 포기할 때는 누구한테 포기를 해야 돼? 누구한테 포기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에게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이 돼가지고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원래 이것은 A가 소유자예요. 그런데요 2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등기가 되는데 이 등기가 무효인 것이죠. 이 등기가 무효예요. 근데 원래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A예요. A. 알겠죠? 그런데요 갑이라는 사람 앞에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되는데 이 등기가 뭐예요? 무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3번이 됐죠? 3번이 누구냐? 여기 을이잖아요. 을 이렇게 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무효인 등기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가 무효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 을은 진정한 소유자 A죠.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해서 갑의 등기를 말소를 해. 알겠죠? 그러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넘어가죠? A한테. 그러면 A한테 자기 앞에 등기 달라고 해. 1번, 여기 2번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를 대위해서 무효인 등기를 말소를 시키고 자기한테 다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요 여기는 이게 하나예요. 이걸 취득시장 딱 2개만 공부하면 돼요. 그림 하나 끝났죠? 하나만 더 그리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우리는 뭐를 지금 보는 것이냐? 뭘 보냐? 점유자를 보는 거예요. 점유자에 대해서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등기에 대해서 한번 봐보려면 돼. 그러니까 점유자인데 여기서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이 돼가지고 바로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이 을이 그것을 또 병한테 또 이렇게 점유를 이전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몇 년을 점유했죠? 6년. 여기 몇 년? 20년. 그러면 이 병은요 20년하고 자기 거 6년, 26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죠. 그것을 점유의 승계라고 얘기하죠. 점유의 병합. 그래서 점유의 승계, 점유를 승계하잖아요. 우리 아까 말했죠. 점유의 승계 병합하면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한다. 하지만 여기서 등기 청구권은 승계가 안 돼. 등기 청구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을이
갑에게 등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 20년이 됐으면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지 병이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병은 그럼 어떻게 하냐? 병은 을의 권리를 뭘 한다? 대위해서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의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를 한다. 그래서 을의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을의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요. 이렇게 등기잖아요. 등기가 이렇게 갑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점유잖아요. 점유가 누구냐? 을이잖아요. 이렇게 을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여기가요 90년이죠. 90년이 돼가지고 여기 2000년이죠. 2000년 그래 2010년이죠. 2010년 그래가지고 몇 년이 됐죠? 20년이 되죠. 20년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청구하는 것이다?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청구하는 것이죠. 누가요?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죠. 채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을이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갑하고 을 사이에요.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 채권 채무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없다. 왜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없느냐? 만약에 채권 채무관계에 있다 그러면 을이 임차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면 을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무불이행이 없죠. 을이 만약에 임차인이다 그러면은 을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다. 그러면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을이 임차인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타주 점유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처분해. 20년이 지나가지고 병한테 처분하면 병은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 을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병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병이 뭐가 되냐?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뭐가 된다? 소유자 이렇게. 알든 모르든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소유자란 말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을은 등기 청구권이나 뭘 가지고 있어? 채권.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뭐가 우선해?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을이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럼 을은 병한테 등기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등기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등기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등기가 넘어간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 다시 20년이 또 흘러야지. 20년. 이것을 2차의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년이 흘러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요, 여기서 등기가 여기서 등기하고 점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등기가 갑에서 이렇게 을인데 만약에 17년 만에 등기가 그럼 병으로 넘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병으로. 여기는 20년이 돼가지고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고 다시 20년 흘러야 되잖아요. 만약에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가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20년이 돼야지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몇 년 기다려? 다시 1, 2, 3. 그래서 3년, 그럼 모두 몇 년이 되죠? 20년이 되죠? 그래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차이가 뭐죠? 차이가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 20년이 있어야 되지만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나머지 시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꼼수를 부릴 수 있냐? 을이 자기는 90년에 점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3년부터 점유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동이 있을 때는 내가 언제부터 점유했다고 하는 것을 내 멋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마음대로 바꾸면 어떻게, 누가 손해가 되죠? 병이 손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보면요, 처음부터까지 갑이 몇 년이죠? 갑이 지금 26년째 지금 갑이 등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26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년만 있으면 되죠? 20년만. 그러니까 이 을은요, 90년에 점유했다고 해도 되고 93년에 점유했다고 해도 되는 것이죠. 몇 년만 있으면 되니까? 20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임의로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병의 을이에요. 을의 시효 완성.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 병한테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알고 처분하겠어? 모르고 처분하겠어? 모르고 처분할 경우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남이요 20년 동안 점유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남이 20년 동안 점유했는데 내 땅을 누군가가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해봐. 가만히 있겠어요? 용서가 안 되죠. 알겠죠? 바로 그냥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처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누구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르고 처분하면 그것을 적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적법. 근데 알고 처분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하죠. 그것을 배임행위라고 그래. 배임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배임죄를 뭐라 한다? 불법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해서 그것을 뭐라 한다? 불법행위 이렇게. 불법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불법행위다. 이건 적법행위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을이요 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고 또는 모르고 이렇게 알고 병한테 모르고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알고 처분하면 불법이고 모르고 처분하면 적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것이 둘이 짜고 있어. 언제? 왜냐?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병하고 짜가지고 등기만 병 앞으로 빼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죠.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병 앞으로 되어 있던 소유권이 다시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뭐가 된다? 복귀가 되죠. 복귀. 그러면 을이요 갑한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누구한테 보는 것이냐? 갑하고 병하고 등기를 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여기 보면은 막 그래도 이 책은 그나마 그냥 깔끔하게 그냥 조금만 그냥 썼어요. 그냥. 그런데 다른 책들을 보면 아주 취득시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 책들을 보면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지 순서대로 보면 법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판례를 정리하는데 그 판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써놨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점유가 뭔지, 점유에 관한 것을 다 봐버려. 여기서 뭐에 관한 거만 봐? 왜 점유 취득시니까 점유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뭐를 봐? 등기에 관한 것을 다 봐보면 돼. 그럼 끝이죠. 그럼 이미 끝났는데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보면 되죠. 보너스로 뭘 보냐?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대상 청구권. 알죠? 보너스 싫어해요? 그거 꼭 싫어하지 마세요. 알겠죠? 가끔 마트에 가면 보너스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대상 청구권이죠. 대상 청구권은 뭐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등기가 있죠. 등기가 있고 점유가 이렇게 있죠. 등기는 갑이고 점유가 을이죠. 그럼 여기서 을이요 20년을 완성을 했어. 20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요. 등기 청구권이 이렇게 있는 것이요. 등기 청구권 1번.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2번 서울시의 땅이 수용이 돼버려. 수용이 돼버리면 뭐죠? 이것을 이행불능이죠. 더 이상 등기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3번 여기서 수용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수용보상금을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을이요 그러면 나한테 달라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하는 것, 이것을 대상 청구다 이렇게. 그런데 대상 청구에서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요 20년이 지나가지고 등기를 청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 딱 수용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서울시에 수용이 딱 돼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요, 내가 아직 등기 청구도 안 했는데 서울시에 수용되죠? 수용 보상금이 나오죠? 그것은 갑의 것이 되고 갑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보상 뭐죠? 대상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이행 불능이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이 등기 청구권 행사. 뭐라고? 이행 불능이 되기 전에 뭐를 해? 대상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봤죠? 자, 이제요 등기부 취득시효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이때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유효인 등기, 그 다음에 무효인 등기 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런데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로서 무효인 등기 이건 안 돼. 왜 그러냐? 우리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1부동산, 1등기를 얘기하는데 이중 보존 등기는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몇 개다? 2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는 아주 간단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 1번요. 1번 여기 갑이죠. 갑인데 2번요. 을이죠. 을이한 사람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이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 됐죠? 여기서 문제요. 3번. 병이라는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못한다? 왜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4번이요. 정. 정은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정. 이러면요. 앞에가 무효면 뒤에 다 무효라니까요.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봐. 아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럼 누가요 이걸 믿고 거래를 하겠어요?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우리 민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앞에 사람의 등기가 설령 무효로 갈지라도 그 다음 사람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누구일 때?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일 때 이 제3자는 보호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설령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말이죠. 이 두 사람의 등기가 이건 4년이고 이것은 6년간 했다. 6년간 뭐가 됐다? 뭐죠? 6년 그럼 모두 합하면 모두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고 10년간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미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즉시. 왜냐?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죠. 점유만 있으니까.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뭐가 돼 있어? 등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별도로 또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10년이자면 즉시로 소유권 취득하고 이때의 등기는 등기 승계설이죠. 등기라는 것은 내 등기만 10년이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합해서 10년이 되는 것이고 이때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도 만다 승계하죠. 점유는 승계하지만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를 하죠. 이때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유를 얘기한다? 원래 자주점유, 그다음에 무슨 점유? 평원점유, 그다음에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공연점유 이렇게 세 가지죠. 자주평원 공연, 점유취득시효는 여기서 몇 년이다? 20년이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여기에 무슨 점유? 선의점유, 무슨 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모두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자주점유하고 평원점유하고 공연점유하고 선의점유 이것은 뭐가 된다? 뭐가 돼?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누가 입증을 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여기 무과실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입증한다? 시효 취득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럼요. 선의 무과실에 관한 것은 점유에 관한 것이다. 등기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여러분요. 점유에 관한 것이죠. 눈이 쏘면 봐봐.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인점유, 선의 점유는 추정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헷갈리지만 다른 사람도 다 헷갈려가지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이 얘기를 했어.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 아니다. 등기에 관한 것이다. 왜 우리는 등기에 관한 것으로 착각을 하느냐? 점유취득시효는 자주평원 공연점유만 있으면 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선의 무과실을 등기에 관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에요.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등기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점유에 관한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 정은요, 정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여기 5번이요. 5번 또 A란 놈이 또 등기소를 위조해가지고 또 등기를 가져가는 것이에요. 알았죠? 10년이 지나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거든요. 그런데요, A란 놈이 또 등기소를 위조해서 또 등기를 가져가. 그럼 여기서는 누가 소유자다?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정이다, A다? 왜 정이다? 소유자가 왜 정이다? 왜 정이다? 등기는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 아니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니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정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 있죠. A라는 사람한테는 지금 등기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A가 소유자다 아니다. 여전히 정이 소유자고, 그래서 정은 A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를 하면 된다. 정은 A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 그래서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하죠.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니까? 소유권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뭐 아무 말도 아니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봐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점유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요. 그것을 선의취득이요. 선의취득을 보면 나중에 다음 주에 와서 설명을 하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점유에 관한 것이니까. 그래서 선의취득이죠. 선의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단 말이죠. 선의취득은 뭐냐면 갑이죠. 갑의 뭐냐면 갑의 동산이죠. 갑의 동산은 을이죠. 을이 무권리자예요. 이 무권리자가 갑의 것을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빌려서 쓰고 있다가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효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처분한단 말이죠. 그럼 병을 뭐라냐? 선의 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병은요 즉시로 원시 취득을 해요. 원시 취득. 즉시로 원시 취득. 이것을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무슨 말이냐? 갑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되냐? 부동산은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안 되니까 토지, 건물, 임목, 명의방문, 농작물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안 되니까 그래서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만 되죠. 그래서 부동산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준부동산이 있죠. 준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이런 것은 동산이지만 민법에서는 뭐로 취급한다? 부동산처럼 취급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가 돼야 돼요. 거래. 그래서 거래 금지품은 안 되는 것이요. 마약이라든가 총기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되냐? 금전. 원래 금전은 가치를 기준으로 하니까 안 되고요. 만약에 돈도 화폐 수집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1,000원짜리 10장을 모아놓으면 원래 10,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0원짜리 10장이 50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가치로 본다면 1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건이니까 50만 원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폐를 물건의 개념으로 하면은 선의취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이것을 가치로 평가한다고 그래. 그런 경우는 선의취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요. 유가증권도 선의취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저당권 안 돼요. 그리고 되는 것은 뭐냐? 소유권. 여기서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질권만 되는 거죠. 왜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점유권은 거래를 하지 않고 유치권도 거래하지 않고 저당권은 부동산만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만 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동산이면서 거래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 소유권하고 질권밖에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선의취득을 보면 뭐를 하냐? 선의취득을 보면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원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선의취득은 자주점유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취득은 자주점유자도 선의취득할 수 있고 타주점유자도 선의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원하고 공연하고 선의점유는 뭐를 한다? 추정하죠. 추정하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하는 것이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병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의 무과실 있죠? 선의 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느냐? 이것은 물권 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물권 행위는 뭐냐? 물권적 합의 플러스 언제? 인도,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물권 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2월 5일이다. 2월 5일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물권 행위 완성, 이 말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 그 다음에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냐? 즉시로 선의 취득이다. 즉시로 선의 취득한다는 말은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라는 말은 종전의 소유자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원시는 처음으로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원시 취득했는데 취득하고 보니까 아무에도 쓸모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 종전의 소유자한테, 종전 소유자에게 다시 물건을 반환 받아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원시 취득이란 말은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종전 소유자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처음으로 취득한 게 원시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맨 처음에 태어나죠? 그걸 원시 취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내가 또 태어났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한테 반환받아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유효한 거래를 해야죠. 이때 유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효력 요건이요. 우리 법률행위 효력 요건을 보면 뭐가 있죠?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상이 행위능력 있을 것,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대리권이 존재하고 토지거래가 있고 조건과 기한이 도래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효력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존재를 해야 되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을은 무권리자가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제한 능력자, 을이 제한 능력자, 그러면은 안 돼. 그러면 병은 선의 취득을 못 해. 이 을이 무권대리다.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병은 선의 취득을 못 해. 선의 취득하려면 을은 무권대리나 제한 능력자, 무권리자가 뭐냐?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 자기 것이냐 팔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임차인이에요. 우리 여기 노량진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죠? 그 노트북을 빌려드립니다. 한 달에 3,000원인가 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노트북을 빌려준다고? 그러면 그 노트북을 빌려주잖아요. 그 빌려주는 그것은 내가 빌렸으니까 내가 무권리자죠. 무권리자인데 이것을 자기 것이냐 병한테 처분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을이 무권대리라든가 제한능력자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되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돼. 뭐가 거래죠?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증여라든가, 그 다음에 경매라든가 이런 것을 뭐라 한다? 거래라고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상속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 안 되죠. 사실행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이라는 것은 누가 물건 잃어버린 거 준 거잖아요. 안 되는 것이죠. 또 뭐가 안 된다? 사실행위는 뭐냐? 옆집의 논을 우리 논인 줄 알고 벌채를 했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돼. 벌채가 아니고 벼를 수확을 했다 이 말이죠. 돼 안 돼? 안 돼. 옆집 산은 우리 산인지 알고 벌목을 했다. 돼 안 돼? 안 돼. 유실물센터에서 남의 물건은 내 물건인 줄 알고 교환해 왔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요? 사고 팔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선의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아까 여러분요. 동산에 있어서 취득시효는 면전이다. 자주평원 공연은 10년, 자주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그러면 5년 이랬죠. 왜 거기는 10년 5년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는 왜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아까 우리 취득시효는 동산에 대해 취득시효하면 몇 년 있어야 돼? 10년이나 5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얘기는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냐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남의 이렇게 동산이 있잖아요. 동산이 있으면 내가 이 동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점유하고 있다. 소유의 의사로. 그래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몇 년? 10년이 있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고 팔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런데 여기는 유효하게 거래를 했잖아요. 여러분요.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 사죠. 편의점 가서 물건 사면은 10년 있다가 소유자가 돼? 바로 소유자가 돼? 바로 소유자. 그냥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취득시효하고 선의취득하고 차이점 뭐냐? 거래가 있느냐 없느냐. 남의 물건을 내 물건인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은
5년이나 또는 10년이 있어야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뭐를 했다? 내가 물건을 샀다. 내가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 있다. 유실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이게 갑의 것인데 을이란 사람이 이 갑의 것을 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도하고 강도를 얘기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절도 강도. 어디서 들어봤어? 어디서? 그렇죠? 점유물 보호 청구에서 침탈이라고 하는 걸 들었죠? 침탈은 절도와 강도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품은 절도와 강도면 유실물 습득.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을이요. 갑의 물건을 절도 강도로 해서. 그럼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길거리에 있는 물건을 누가 잃어버린 것을 주었어. 습득. 자기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권리자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요. 유효한 뭐를 한다? 거래를 하죠. 유효한 거래. 누가요? 이게요. 병한테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뭘 한다? 선의 취득을 하죠. 그래서 이 병은요. 이것이 을의 것이 작물인데 을의 것이라고 믿고 유효하게 거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주고? 10만 원을 주고 이렇게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갑은요. 다른 것은 사기라든가 횡령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돼.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물건을 사기나 횡령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럼 병은 즉시로 선의취득한단 말은 소유권을 취득을 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병한테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말 못해요. 그런데 반드시 절도나 강도다 이 말이죠. 을이 절도나 강도해서 병한테 팔아먹죠? 그러면 갑은요. 절도당한 날, 강도당한 날 물건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대가를 변상하고 얼마죠? 여기 10만 원. 병이 을한테 준 돈이 10만 원이죠?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가를 변상하고 몇 년? 2년에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를 해. 알겠죠? 대가를 변상하고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유효하게 거래를 해야 돼. 이때의 거래는 상인 또는 경매라든가 경매. 그래서 상인은 행상이라든가 이거죠. 그 다음에 공개시장은 중고상인 이런 걸 얘기해요. 행상인도 포함해요. 유효한 거래를 해줘. 유효는 우리 법조문은 선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은 이 을이 병한테 파는 것을 작물인 거를 모르고 이 말이죠. 그런데 판례는 뭐라 하냐?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된다? 무과실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유효한 거래. 그래서 여러분요. 고속버스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뭐라 하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매로 물건 사라고 하죠? 그런 물건 사면은요. 그것은 이 병은 선의 취득은 하지만 바로 그냥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개시장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시장이야? 야매 시장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효한 거래를 통해서 병이 선의 취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2년 이내에 반환 청구하죠? 그럼 반환을 해야 되겠죠? 반환을 해주면 그때 소유권이 없어져. 일단은 소유자가 됐다가 반환하면 소유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금전. 그럼 아까 우리 금전은 처음부터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금전은 특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 금전도. 그래서 사기 안 돼. 횡령 안 돼. 금전 안 돼. 그 절도나 강도를 했을 때, 유실물 습득을 했을 때만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이내? 2년 이내. 대가를 뭘 한다? 변상해야 된다. 대가를. 그냥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하냐?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중에서 자주점유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할 때까지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선의취득인데 보통 이러면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시험이 나와. 왜냐?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런데 선의취득은 동산 중개업자잖아요. 동산이죠. 동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시험에 낼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안 나와.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이런 세상에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아무튼 근데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21회인가 언젠가 나왔을 거예요. 21회인가 2회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가 27회잖아요. 다시 시험에 나올 때가 한 번 됐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선의취득을 한번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토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강 날짜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247페이지 무주물 선전부터 볼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일단요. 저녁까지 하면은 여기 그 저작권관이나 이런 것은 사실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금방 끝나는데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별로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5시간 안에 이제 문구는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을 보고요. 채권법 하는 양을 보고 나서요. 토요일 날 보강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요. 일요일 날 보강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